실제로 노노케어라는 거죠. 노인이 노인을 돌보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게 되는데, 좀 젊은 노인이 더 늙은 노인을 돌보는데 대표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운전업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저희 주간보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실 수 있는 인원만큼 어르신들이 더 많이 저희 기관에 오게 되면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들의 인력이 더 충원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운영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 등급이라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있는데, 1등급에서 5등급 중에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 저희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아기들이 가듯이 어르신들도 아침에 차량을 타고 저희 센터에 오셔서 프로그램 참여를 하시고 식사도 하실 수가 있고, 저녁에 가셔가지고 이제 주무시는, 낮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르신을 모시는 건데, 그 중에서 요양 등급이라고 해서 요양 등급에서 쓸 수 있는 게 보험수가, 노인 장기요양 보험수가에서 15%는 건보공단에서 나오는 거고, 나머지 15%가 보호자들이 내는 본인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수익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양보호사 스님들과 노동력이 좀 많이 필요를 한다는 거죠. 노동력도 필요로 하고, 다른 이타심도 함께 해야 되고, 보호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마음까지 헤아려줘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콜센터 직원들이 감정노동자라고 하는데, 저희 기관에서 일을 하는 복지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들이 오히려 더 많은 감정노동에 대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거기에 또 하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케어를 하다 보니까 육체적인 노동까지 함께 저희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우 개선이 조금 더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게 단순히 시급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나라에서 급여 테이블을 조금 정해놓고 이쪽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정 관련된 기관에서 이런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 기관을 실제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개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이라는 걸 마련을 해놓은 거예요. 평가 기준이 너무 서류 문화에 치중되어 있다는 거죠. 어르신들을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육체적인 노동이 가해지고 서비스가 감정노동도 들어가긴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너무 미비하다는 거죠. 공단이나 단계기관에서 원하는 프로그램만 위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 개개인이 다 원하는 서비스가 다른데, 기관에서 개별 서비스를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개별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 기준에 맞아야지 우리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구청이나 건보공단에서 원하는 그 평가 기준에 무조건 맞춰야 돼요. 법은 괜찮은데 시행규칙이라든지 지정된 법이나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것들이 나쁘진 않은데,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그 담당자들, 직구면 전 직구를 담당하고 있는 그 직원의 해석이죠. 유권 해석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행규칙이나 이 해석이 서로가 좀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기관은 저희들 입장에서 해석을 하게 되고, 또 그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그 자기의 업무에 맞춰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이해관계가 조금 생기는 거죠. 잘 풀어나가면 좋기는 한데, 그걸 건 바이 건으로 계속 풀어나가는 것 자체가, 제가 놓인 안에 방문요양과 주간보호센터, 모교, 방문, 단기보호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다른 큰 시설로는 시설급여로 해가지고는 요양원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거죠. 아침에 우리가 어르신을 모시고 와서 센터 내서 이제 같이 프로그램하고 움직이는 거는 맞는데, 저녁에 집에 이제 하고 안녕히 가세요, 내일 봐요 인사를 하면 그게 이제 끝이 나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 집에 뭐 전등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들 보고 이제 교체를 해달라,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고, 아니면 집에 어르신의 약이 다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이제 확인을 해달라든 그런 부분들, 보호자가 좀 했으면 하는 보호자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저희 기관으로 다 조금 이제 의뢰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보호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개선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모시고 있는 어르신들, 제가 70에서 뭐 90, 100, 현재 지금 106세 어르신도 계시긴 하거든요. 케어하시는 분들의 연세도 50, 60, 4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젊으신 분들은 사실은 괜찮긴 한데 5, 60, 70대 되시는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보호자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저희 기관에 이제 의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나면 저희도 쉬고 싶은데, 이제 아침이고 저녁이고 연락을 주시는 거죠. 우리 엄마가 이렇다 하더라, 좀 가서 봐달라. 그러면 어르신 혼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쫓아가서 봐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혼자 계시는 거 뻔히 알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지나가는 길, 직원이 퇴근하는 길에 들려서 한 번 더 봐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근무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걸 봐줬다고 하는 걸 또 다른 데서 봤을 때는 또 다르게 역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유인 알선으로 보시면 유인 알선 위법이에요. 우리가 서비스를 조금 해주는 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현장 직원의 그런 역량이라든지 자기의 의견이 너무 크게 작용한다는 게 우리는 좋은 일을 한 건데 좋은 마음을 먹고 그쪽에서는 그거 유인행위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코로나가 걸린 어르신들을 격리를 해야 되긴 하는데 혼자 계신 분들은 그리고 자식들이 가까이 살면 괜찮은데 이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조차 이제 우리 쪽으로 미루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 선생님들이 식사 준비까지 해가지고 도시락 배달은 아니더라도 식사 준비해서 챙겨드려야 되고 코로나가 이제 격리가 풀릴 시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격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벌써 또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주간보호를 이용하는 건데 혼자 계신 분들을 어떻게 격리 해제를 시킬 건지 저희들이 전부 다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코로나는 게 이제 전 세계가 다 처음이었잖아요. 컨트롤 타워가 있다 하더라도 유도리를 어디서 어디까지 부릴 건지 그 범위를 정하는 것도 애매하긴 하거든요. 이제 20명밖에 안 되는 이 인원의 70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검사를 맞으러 간다든지 코로나 검사를 한 번에 해야 누구라도 한 명 걸렸다. 어르신이 걸린 것도 아니고 가족이 걸렸다고 하면 모르죠. 이제 밀접 접촉자가 돼버리다 보니까 이 어르신이 있으니까 그 주위에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60명이 70명이 한꺼번에 오늘 코로나 검사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르신 60명, 직원 20명이면 80명이 끝내야 되는데 이분들 한꺼번에 코로나 검사를 하러 수십 번을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독거노인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답답한 거예요. 확인을 하면 유인 아니냐, 알선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센터에 다니는 어르신이 걱정이 돼서 집에 갔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밥은 먹었는지 가가지고 서비스를 좀 해줬는데 유인 알선 행위 아니냐. 공무원 종사자들이 이 일의 절반의 절반만 알아도 이런 고충을 좀 덜 할 거예요. 그래도 어르신들께서 지금 연세에 계신 분들이 노인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걸 받아서 방문 요양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 아니면 요양원을 이용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혜택인 거예요. 사각지대에서 조금은 벗어난 어르신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엄청난 혜택을 받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이제 이런 등급은 받았지만은 서비스 안 받으시는 분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본인 부담금을 내는 그 비용이 어려워서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돈을 좀 깎아줄 수 있으면 내가 좀 생각해 볼게. 근데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도 내야 되지만 밥값까지 비급여가 되는 식대비까지 이제 내셔야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부담이 큰 거죠. 더 어려운 어르신도 많긴 하니까. 코로나 우리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실직자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 가족 중에 본인 부담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도 돈을 못 버니까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내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공간이 넓어서 어르신들하고 함께 움직이는 활동 있잖아요. 어르신들 신체를 본인 스스로가 조금씩 만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내 몸을 내가 만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안마해 줄 수 있는 서로 이제 스킨십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위주로 하고 있는 편이에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하기가 좀 많이 어렵긴 했었거든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끼리 앉아서 서로 옆에서 안마도 해줄 수가 있고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가서 어르신을 모시고 나오게 되면 차량을 타고 오셔서 음료물 이제 물 좀 드시는 분도 계시고 차를 드시는 분도 계시고 오전에 잠시 쉬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체온을 뭐 요즘 다 모두가 하니까 혈당 검사라든지 혈압 검사하고 물리치료 위주로 이제 하게 되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다라라고 해서 어르신 스스로 색칠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지지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다라 색칠 끝나고 오전에는 이제 인지활동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뭐 이름을 적는다든지 주소를 적는다든지 아니면 오리고 가요일을 적는다든지 오리고 붙이고 하는 활동을 하고 나서 인지가 있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발표를 좀 하도록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도록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쉽지는 않거든요. 한 수십 분을 얘기하면 어르신은 내가 말 한마디 하거나 아니면 나는 오늘 5가지 색연필로 색칠을 했다 이런 말씀하시면 그건 말이라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12시 돼서 점심 식사하시고 중간중간에 물 드시는 걸 저희가 이불로 컵에 제공해드리지 않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전부 다 300에서 500 정도 되는 사이즈의 이제 물통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 어르신이 하루 드셔야 되는 물 양을 강제적으로 좀 제공을 하고 있는 편이죠. 물을 드시도록 해서 물을 드시고 나서 화장실을 이용하시도록 화장실 이용해서 움직임을 유도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후 간식 드시고 또 오후 프로그램, 오후에는 거제 신체 활동이나 아까 이제 외부 강사 오셔서 프로그램 참여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신체 활동 때는 보행 운동이라고 해서 함께 다 같이 움직이고, 그 시간에 화장실 이용하시고 손 씻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손 냄새 맡는다고 이불로 강제로 그렇게 하긴 하면 그러면 손에서 향기가 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손 씻기를 요구를 하는 거죠. 잘 좀 귀찮아하시다 보니 그렇게 해서 위생 관리하고, 오후에 간식 드시고 나서는 이제 하루 마무리, 저녁 식사를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함께 이제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하기 위해서인데, 안녕히 가세요 하면 안 가던 분들도 같이 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앉아서 안녕히 가세요 보다는 오늘 하루 이제 마무리, 그러면 또 이제 체조, 그때 앉아서 할 수 있는 체조 프로그램과 서로 이제 덕담 나누는 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잘 보냈다, 오늘 하루 아픈 데 없이 잘 보냈다, 아니면 오늘 물리치료를 5분 더 해주더라, 그거 하나에 이제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내일은 6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 나누고, 가시는 분 또 배웅해드리고, 그리고 남아있는 분 5시 돼서 또 저녁 식사하시고 하원 준비하고, 저녁에 또 조금 더 늦게 오기를 원하는 보호자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시간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긴 하는데, 대체로 이제 저희들이 노래방을 좀 부르긴 하거든요. 코로나 때는 못하게 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노래 한 곡씩 부르거나, 부르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옆에서 그냥 듣는 것 정도로 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노인 주간보호나 방문요양 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은 대부분 없어요. 과한 이타심이라든지, 그리고 그냥 어르신들이 좋아서 이 사업에 관심이 좀 있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신 분들이시거든요. 뉴스에서 나는 그런 요양보호사에 대해 처우가 열악한 건 사실이긴 한데, 그 열악한 만큼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육체적인 노동과 감정 노동을 다 쏟아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03년부터 지금까지 사회복지사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나는 노인 어르신들이 좋아서 노인 분야에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나의 모든 걸 헌신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어르신이나 보호자들도 모든 걸 희생해서 하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가. 사실 확인을 종이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 점검식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가장 많고, 우리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집어내고 포럼이라도 하고 하면 좋은데, 인식 개선이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런 걸 사회 문제화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어요. 왜냐면 어차피 금전적인 부분이 더 필요한 사람들은 금전적인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더 많이 호소를 하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 저희들은 경제적인 부분은 이제 어느 공단이나 본인들이 내는 본인 부담금이 어느 정도 충당이 되다 보니 보호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호자분 이 부분은 좀 저희가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왜요? 다른 데는 다 해주는데요. 됐든 그렇게 말을 해버리다 보니까 아니라고 말을 하는 나는 내가 잘못하는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이 문화가, 우리의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나 문화가 사회적 돌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더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케어 서비스라는 것 자체를 아무나 접근한다라는 그 인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부산에서 노인복지센터를 하면 어차피 부산이 초고령사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고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필요로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새롭게 개선이 돼야 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지 지금 우리가 케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직원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유치원처럼 유치원에 있는 보육교사라든지 유치원 선생님들도 전부 다 교육청으로 들어가서 지원을 받게 된 부분처럼 우리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들이 받고 있는 처우가 법적으로 저는 좀 더 제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하나 초고령사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조금 더 나은 한 단계, 지금보다는 단순히 케어 서비스를 하는 것에서보다는 높은 단계에서 접근을 해야지만이 서로가 조금 더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노노케어라는 거죠. 노인이 노인을 돌보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게 되는데, 좀 젊은 노인이 더 늙은 노인을 돌보는데, 케어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아주 전문적인 서비스가 가미가 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처우가 이런 거긴 하지만, 우리가 고도의 수련대 수발자가 되었을 때는 또 다른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고도의 수련자가 되었을 때 그걸 누가 측정을 할 것이냐는 거죠. 우리는 저 사람은 완전 전문가야, 저 사람한테 맡기면 우리는 안심이 되는 거지만 상대방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